안녕하세요. 세종시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저는 MC 이현입니다. 大家好，我是主持人李妍，很高兴在同一时间再次与您相逢。 청취자 여러분, 여름 잘 견디고 계시나요? 저는 MC 최금실입니다. 愿您健康过夏天。大家好，我是主持人崔金石。 금실 씨, 오늘은 한국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국경일인데요. 바로 광복절인데요. 네, 올해가 더 특별한 것은 바로 8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금실 씨는 광복절의 광복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죠, 언니. 제가 국적 취득 면접 시험 때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광복은 빛을 되찾는다라는 뜻으로 일제 통치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스스로 다스리는 국가로 돌아왔다는 의미잖아요. 오, 딩동댕. 금실 씨 공부 열심히 했군요. 그럼요. 네. 광복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을 통해 스스로 다스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독립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독립 단어를 들으니 마음이 뭔가 막 웅장해집니다. 한국 독립에 관한 자세한 얘기도 궁금하고요. 여러분이 오신 나라의 독립운동가 얘기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독립도 있겠죠?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독립했던 날, 남편 없이도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했던 날. 이처럼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독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독립은 바로 제가 면허증을 따고 이제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든 다 스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도 독립인가요? 당연하죠. 아, 큰 독립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가 저희 첫 독립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로 있다가 처음으로 용기 내서 공부도 하고 다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지금 40대에 다시금 느끼게 됐어요. 오, 멋져요. 금실 씨도 또 하나의 독립을 맞이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독립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독립이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아주 작은 해방. 독립을 맞이하는 그날을 분명히 여러 감정이 벅차오르지 않을까요? 네, 나라의 광복처럼 당신의 삶에도 찬란한 해방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찬란한 빛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희망과 기쁨을 전해주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광복절 특집, 당신의 독립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입니다. 광복절, 그리고 나의 광복, 어느 때보다 더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먼저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요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삶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때론 사는 게 허무하고 무기력할 때 당신의 육첩방을 밝혔던 등불을 기억할게 난 왜 느끼지 못하고 외우려 했을까 용기 내지 못하고 뒤로 숨으려 했을까 그에겐 총칼 대신 연필 끝에 힘이 있었기에 차가운 창살 건너편의 하늘과 별을 바라봐야 했네 나의 이름 나의 나라가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나아가야지 흙으로 덮여지지 않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요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앉아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꿈처럼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비판이나 비아냥이 싫어 머뭇거리더니까 뒤돌아 걸어가는 시대 뒤에 고개 숙인 내가 밉다 나 한국인 나 한국 사람 근데 나 아직 두려워 촛불 위의 바람 잃어버린 이름과 나라 없는 서름과 죄책감이 섞인 철이 내 자화상 왠지 모르 위로독이 겨우겨우 일어나 뛰는 어린아이의 걸음마 오늘 밤은 어둡게 당신이 쓴 시가 별이 돼 광장 위를 비추는 빛이 되네 비추는 빛이 되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하나 둘셋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만주에서 일본까지 쓰여진 삶의 궤적을 따라 내 맘도 천천히 쫓아 걸어가지 누구의 덕이기에 나는 내 나라와 이름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그대는 정정당당했던 작지만 명예로운 이 나라의 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첫 곡 잘 들으셨나요? 광희와 개코와 함께한 당신의 밤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아주 특별한 곡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시가 가사에 들어있거든요. 이 구절 아마 너무도 유명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런 아름다운 시를 음악에 담아서 윤동주님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길 윤동주의 삶처럼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담아본 곡이었어요. 예전에 한국의 일제의 시민지였던 시절 시인 윤동주는 나라의 독립과 희망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한 시인이에요.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세상에 떠나셨지만 그의 전신이 길이길이 남아서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독립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한 나라의 독립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주권을 되찾았던 그날. 올해는 그날이 벌써 80주년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단순한 어떤 하루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세워진 날이에요. 목숨을 걸고 조국의 자주를 외친 이름 없는 독립운동자들,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한 분들, 그 분들의 뜻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과 자유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독립이라는 게 꼭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살면서 마주하는 독립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하고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게 되었던 전세 탈출, 독립. 혼자서 서툰 한국어로 은행 가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의
뿌듯한 기분, 혹은 아이들 없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그 하루, 그 모든 순간이 작고 소중한 독립의 경험이 아닐까요? 오, 그 말 너무 좋네요, 금실 씨. 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일상 속에서의 독립은 전신적으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나 가족에게 의지했던 나에게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다짐했던 순간 누구에게나 그런 날을 찾아오고 그날은 누구보다 나 자신이 반짝였던 날이기도 해요. 네, 언니가 운전면허를 땄던 날처럼. 맞아요. 그쵸? 네. 네, 저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였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서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나의 광복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나라의 광복이 우리 모두의 자유를 되찾는 날이라면 생활 속에서의 독립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 진짜 독립했구나 라고 느끼셨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하나씩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독립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축하할게요. 산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빈눈물로 기도했네 빈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 거기서 여긴 아주 먼 미래. 몰라보게 세상 모습이 변해도 그때의 지혜를 빌려 사는 건 여전히 자신에게 혹독해. 주변엔 엄격해. 백성 위해 그렇게 매일 밤 설쳤대. 그를 가슴에 못 담고 그저 공부하려 한 점과 떳떳한 후대가 못된 게 부끄럽다. 그는 시력을 포기하며 모두 눈뜨게 했어. 난 글도 읽을 줄 알면서도 보지 못했어. 눈앞에 놓인 현실을 말해. 우린 상처난 거지 화난 게 아니야. 보고 계신다면 이걸 듣고 계신다면 실망 섞인 물음이 당신을 향했다면 yeah. 명령보단 대화를 회피 대신에 책임을 지고 보였겠죠. 통치가 아닌 보살핌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칠 때면 시간을 건너 당신을 찾죠. 나타나줄 순 없나요? 의지의 품이 없어 이제 머물러줬으면 해요 이대로. 웃지마 나의 희상 나의 영웅 나의 왕 그 위대함에 자긍심을 고취하는 나 애민정신이 창제하는 민정은 없었다면 과연 이 가사는 어떻게 나왔을까. 나의 우상 나의 영웅 나의 왕 날 아는 사람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 화폐나 교과서에 새겨놓은 걸로 존경을 다 됐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우린 노비도 백성도 아닌 국민 원만한 삶을 살고픈 게 꿈인 직장인 학생 반 이상 수면 부족 이지만 아무도 외투를 벗어주지 않는 걸 이겨내야 돼. 나지 속에 홍두민이 잠재적 위인. 뿌리 깊은 역사는 우리가 버티는 힘이지. 내 자식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왼쪽 소매를 걷고 나서 얘기할 거야. 아빠보다 이번부터 먼저 공경하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칠 때면 시간을 건너 당신을 찾죠. 나타나줄 순 없나요? 이제 품이 없어 이제 머물러줬으면 해요 이대로.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니. 그간 업적에 반응되니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은 대신 평생을 고민에 잠겨 지내신 세종이 도이도이도 이건 힘내자는 의미로 다시 기록하는 실로 서로 키워 위로 어깨 펴 꼭 고개 들어. 변화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건 뭐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칠 때면 시간을 건너 당신을 찾죠. 나타나줄 순 없나요? 의지의 품이 되어줘 이제 곁에 있어줘요 계속 영원히.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교회 세종 FM에서 방송하고 있는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어요. 대한 독립을 염원하며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옥중에서 불렀던 노래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곡입니다. 박정현, 김연아가 노래 부르고 정재일이 작곡한 대한이 살았다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심을 현대적으로 담아본 곡이었습니다. 지칠 때면 듣고 오셨어요. 자, 이제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광보절 특집 당신의 독립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의 첫 사연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한국의 광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조금은 특별한 독립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09년 겨울 하얼빈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았던 거죠. 이후 그는 체포되어 일본 류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 여사님은 아들의 결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이 체포된 후 사형을 당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마음을 더욱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에서 가장 단호하고 담대한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그리고는 그 편지 끝에 직접 지은 수의를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고 마음은 보내면서 이 옷을 입고 떳떳이 가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아들에게 그 길이 옳았다고 말해준 마지막 인사이자 어머니만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조 마리아 여사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 러시아 연해수의 동포들을 찾아다니며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손으로 라고 외쳤습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어머니로 활동하면서 조 마리아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성이기에 어머니이기에 그 누구보다 더 강했습니다. 조 마리아 여사는 슬픔을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립이란 꼭 누군가를 향해 싸우는 일만이 아니라 나 아닌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일, 말없이 옳은 길을 응원하는 것 또한 독립 아닐까요? 광복절 80주년, 오늘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지만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들도 함께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조 마리아 여사 그리고 모든 어머니께 존경을 담아 이 사연을 바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저릿저릿해졌어요. 맞아요. 네, 같은 어머니로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렵죠. 내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마리아 여사님은 아들을 보내는 그 순간까지 나라를 먼저 떠올리셨다는 게 정말 가슴이 숙경해집니다. 네, 맞아요. 아드님인 안중근 의사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그 아들을 길러낸 어머니의 그 강단과 믿음, 그게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네.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위인으로 남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네, 누군가는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나라를 위해 오는 길을 택했던 분들, 그분들의 희생이 모이고 모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웃으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네요. 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광복절이 그냥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결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복절을 맞아 다양한 독립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늘, 저는 베트남 독립 아버지라 부르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치민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 문화적 수도로 불리는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을 시민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분단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잇기 위해 평생을 바친 혁명가이자 정치가의 이름입니다. 호치민은 젊은 시절부터 프랑스 시민 통치에 맞서 독립운동에 몸을 던져왔고요. 수많은 국제 활동을 통해 베트남 국민에게 자주라는 개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5년 9월 1일 호치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 각
민족은 독립할 권리가 있다. 그 목소리는 오래 식민 지배에 심문했던 베트남 국민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그를 국부, 나라의 아버지를 기억하면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전시는 베트남의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끈기와 믿음,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베트남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한국에도 베트남에도 수많은 호치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다 달랐지만 그 정신은 닮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꿈을 잇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 아닐까요?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리 일상 속에서 잘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겠죠. 평화의 중요성을 알고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에 작게라도 목소리를 내는 곳, 그거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배우고 또 배우게 됩니다. 네. 한국에도 위대한 위인들이 많지만 이렇게 세계 곳곳을 들여다보면 자기 나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걸요. 네, 맞아요. 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자신의 안위나 부, 명예보다 나라라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요. 우리는 보통 가족이나 내 성공부터 생각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유인들은 말 그대로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살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삶의 마지막까지도 내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의 선택이 더 뭉클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세월이 지나도 오래 담아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어서 우리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전부가 세상의 태양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때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울이 뜨겁다 전부가 세상의 태양
넘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 FM 98.9와 한밭 FM 93.7MHz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안중근 의사를 테마로 한 뮤지컬 영웅 OST 가운데에서 정성화가 부른 영혼 듣고 오셨고요.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오늘의 주제 당신의 독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앞서 나라의 독립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죠. 이번에는 내가 나로서 독립한 순간들, 뭔가를 해낸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연 만나보실까요? 이번 사연은 제목이 정말 멋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나, 한국에서 다시 피어났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 나이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삶을 스스로 아름답게 일꾼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곳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마트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절 저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신앙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해보지 않았을 뿐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하나씩 저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어색하게라도 말 붙여보고 원전을 배우고 학군을 알아보고 아이도 열심히 키우고 어려운 문제도 더 이상 남편만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한국 아이들 위해 맛있는 식사를 만드는 든든한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심 아이들이 잘 먹었습니다 인사할 때면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일을 힘들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저는 스스로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너무 무섭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느 나라에 뿌리를 내리느냐보다 그 뿌리를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독립여성이자 슈퍼우먼 저를 MC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신다면 더 힘날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죠. 너무 대단해요. 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있는데 진짜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어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불안하고 눈물만 났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아, 특히 기억이 남는 거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네. 자리에 들어가 앉았는데 부를 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저기요를 진짜 속으로 100번을 부르다가 정말 용기 내서
네, 주문을 그래요? 했는데 네. 너무 제가 대단해 보였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연 속 분처럼 저도 조금씩 해내다 보니까 진짜 나도 생각보다 참 강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혼자서도 운전하고 아이 키우고 병원도 가고 학원도 알아보고 와 정말 엄마들은 슈퍼우먼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금실 씨 얘기 들으면서 또 사연 들으면서 저는 오늘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이렇게 많은 장면이 있고 그 안에 노력, 인내, 사랑, 그리고 자존감까지 차고차고 쌓여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처럼 나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해주는 용기, 또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용기. 저는 특히 그게 너무 멋졌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혼자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독립하기 위해선 애쓰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생각보다 강하다. 이 말 오늘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나의 독립 이야기를 적으려다 보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그 시절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꼭 하루를 걸리는 다렌이라는 먼 도시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기차만 타도 꼬박 12시간. 처음 가보는 낯선 도시였죠. 그렇게 저는 제 첫 자취방으로 엄마와 함께 향했습니다. 엄마는 이불이며 수건, 그릇, 냄비, 심지어 반찬통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셨어요. 작은 자취방에 들어와서는 이부자리도 정리해 주시고 반찬도 냉장고에 하나씩 넣어주시고 마지막엔 제 방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더니 그래 바람 잘 들어오네 하시더라고요. 그러곤 짐 정리를 마치고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기차역에서 혼자 타신 엄마의 눈은 어느새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도 마음은 아팠지만 자취방으로 돌아와 엄마가 정리해준 이불을 만지며 속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 실감했죠. 이제 정말 어른이구나.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그 이별의 슬픔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딱 일주일이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너무 재밌어졌거든요. 언제 밥을 먹을지, 언제 잘지,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어 쓸지, 모든 걸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짜릿한 자유인 줄 몰랐어요. 물론 그 자유엔 책임이 따라왔죠. 혼자 아플 때 병원 가는 것도, 쌀 떨어지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독립이란 단지 집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첫 날개짓은 언제나 두렵고 서툴지만 막상 날아보면 생각보다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걸요. 지금도 종종 그때를 떠올려 보면 눈물 짓던 엄마 모습이 생각나지만 스스로의 삶을 꽤 잘 꾸려가던 젊고 어린 시절의 제 모습도 생각이 나요. 엄마, 그땐 많이 울렸죠? 미안합니다. 섭섭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독립할 수 있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엄마의 마음도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가 저처럼 떠날 날이 오면 저도 엄마처럼 담담하게 배웅해 줄 수 있겠죠? 아마 뒤돌아서서 눈은 빨개지겠지만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저의 첫 자취방 생각이 났습니다. 네, 한국
시기였죠. 네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왔을 때 네. 첫 자취방이에요. 전기밥솥 하나를 사서 밥을 직접 해 먹었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그때 저희 엄마도 멀리 떠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고전이 많으셨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펑펑 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우리는 네. 그냥 계속 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담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순간에는 이곳에서 나는 이제 혼자다라는 생각이 덜컥 들면서 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하나씩 해내다 보니까 나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 들으면서 나의 첫 독립이라는 말이 그냥 한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불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 네, 그리고 엄마란 존재가,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도 알게 됐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제 자녀들을 독립적인 아이로 강하게 잘 키워야겠다 생각이 해봤습니다. 네, 오늘 독립에 관한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면서 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이자 응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조용필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듣고 오셨고요. 네, 이번엔 좋은 정보가 함께합니다. 다정아 다가마 정보를 부탁해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사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아지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료저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입맛도 없어지고 뭔가 시원한 게를 자꾸 땡기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저는요, 요즘 냉장고 문을 하루에 몇 번씩은 열다가 닫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수박 한 조각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금 언니. 파인애플, 복숭아, 살구. 여름엔 과일만큼 입맛 살려주는 것도 없죠. 요즘 한국에선 과일홀릭이라고 해서 과일에 푹 빠진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과일 디저트, 과일빵, 과일 음료까지. 예전엔 과일이 그냥 밥 먹고 후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음식의 주인공이 됐죠.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고요. 게다가 건강에도 좋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다들 안심하고 많이들 드시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정말 과일을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과일 속에는 자연에서 나는 당 성분, 즉 당 맛은 내는 설탕이 들어있어요. 비타민이 많고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이 당분은 너무 많이 생초하면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대요. 특히 매일 과일은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걸 사람들한테 더 위험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게다가 요즘은 생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과일로 만드는 주스, 스무디, 빙수처럼 가공되는 과일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이런 음식을 만들 때는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를 줄어들고 설탕, 시럽, 그리고 우유, 아이스크림 등등이 들어가서 칼로리는 훨씬 높아지죠. 몸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당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특히 여름엔 과일이 들어간 시원한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잖아요. 하지만 여름일수록 먹는 양과 횟수 꼭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간이 약한 분들, 그리고 아이들 간식이라도 너무 자주 주는 건 좋지 않아요. 만일 드시고 싶다면 가능하면 과일은 그대로 생과일로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과일 주스나 빙수 같은 디저트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고, 구입할 때는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은 들으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도 여름 건강을 지켜주는 큰 실천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과일은 물론 맛있고 또 몸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은 보물이지만 적당히 제대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 듣고 꼭 기억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도 가끔은 다시 돌아보고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첫걸음이니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건강 정보와 소소한 팁들 알차게 챙겨서 돌아올게요. 시원한 하루 되세요. 안녕.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MC 이연, 최훈식, 스텝으로는 사금, 배우나, 김이나, 이지윤, 류저, 초려연, 베네라, 이아지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